자, 오늘 준비한 핵심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저 멀리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어떻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당장 우리 지갑 속 사정까지 싹 바꿔놓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던 이슈들이 사실은 내 삶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깊어지는 글로벌 갈등, 그리고 이게 우리 시장과 지갑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속 사회와 문화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계엄령의 후폭풍부터 들어가 보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서는 불법 계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아예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자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걸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술수로 보고 투표 자체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결국 이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성립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구 말이 맞냐를 떠나서 이런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국가의 굵직한 의사결정들을 완전히 멈춰세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요. 이런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난 12월 3일 사태의 실제 법적 결과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23년이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됐거든요. 법원이 재구성한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밤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 이 사태를 단순히 말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불법 계엄에 어떻게든 합법적인 껍데기를 씌우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심야에는 언론사의 전기를 끊고 물을 끊는 단전, 단속까지 논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형량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내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그 핵심적인 유죄 판단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세계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는 글로벌 갈등 상황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가자 지구를 넘어선 중동의 화약고죠. 레바논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한복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휘관을 노린 표적 공습이라고 주장하긴 하는데 문제는 주거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다 보니까 억울한 민간인 사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강하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시설을 훼손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들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분노가 폭발한 건데요. 이게 문화계의 거대한 보이콧으로 번졌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심사위원 전원이 항의의 의미로 사퇴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요. 유럽에서 제일 큰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도 5개 나라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행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중동의 긴장 상태가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글로벌 뉴스가 우리 삶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아시죠? 세계 원유 물류의 대동맥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박이 피격된 후에 예인되는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언제쯤 이 바닷길이 다시 열릴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 전 세계 경제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글로벌 사태가 우리 지갑을 직접 털어가는 방식입니다. 바다에서 갈등이 터지면 당장 기름값이 들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한국 정부가 결국 5번째 석유 최고 가격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금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억지로 틀어막은 거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분쟁이 오늘 아침 출근길 내 차 주유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으로 직결되는 완벽한 도미노 현상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250조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벅찬 금액인데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바로 우리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기금이 올해 단 4개월 만에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성장세를 보면 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8.8%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찍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벌써 16% 수익률을 달성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기금 총 규모가 무려 1,7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맨날 국민연금 고갈된다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 고갈 시점이 뒤로 확 밀려난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는 정말 한시름 놓게 만드는 엄청난 낭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냈을까요? 정답은 투자 전략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외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린 게 완전히 적중한 거죠.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2배 가까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견인한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이 엄청 다급해집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수익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소위 포모, 즉 소외 불안 증후군이 확 밀려오는 거죠. 실제로 하루 만에 무려 4조 원이라는 돈을 개미들이 이 두 기업에 쏟아 부으면서 무서운 추격 매수에 나섰는데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 이렇게 빚까지 내가며 뛰어드는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뼈있는 경고도 꼭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면에는 아주 팽팽한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박 수익의 1등 공신인 삼성전자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노조 측에서 2주 뒤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까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앞으로 우리 증시나 경제 전체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를 벗어나서 아주 친숙한 우리 일상 속 사회와 문화 이야기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는 에스컬레이터. 요즘 다시 이 두 줄서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계 고장도 막고 넘어지는 사고도 줄여야 한다면서 두 줄로 나란히 서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바쁜 사람 먼저 지나가라고 한쪽을 쫙 비워주는 한 줄서기가 이미 30년 넘게 몸에 밴 국룰이잖아요. 안전을 챙기려는 규제와 1분 1초가 급한 출퇴근길의 효율성이 길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일상의 단면입니다. 이번엔 대중문화 소식입니다. 와, K-팝의 파급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BTS가 멕시코시티의 심장부인 소칼로 광장에 무려 5만 명의 인파를 긁어 모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수도를 통째로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멕시코 대통령이랑 발코니에 서서 환담까지 나누며 완전 국빈급 대우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냥 아이돌 인기 대단하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분석을 보면 BTS 월드 투어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해요.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랑 맞먹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팝 문화라는 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전 세계 거대 산업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초거대 거시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걸 이런 수치들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출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소한 습관,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대중문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정학적 갈등들,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와 거대한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작고 평범한 일상들이 파도처럼 밀려가 거대한 세계를 빚어낸다는 사실, 곱씹을수록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다음번에도 우리 뇌를 자극할 더 꽉 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